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예요. 아이들이 한 3, 4세 정도가 되면 이제 조금씩 거짓말을 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 입장에서 약간 난감해요. 이거를 그냥 내가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넘어가 주기에는 약간 잘못된 행동을 방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다고 내가 이걸 끝까지 추궁해서 너 거짓말이지를 이렇게 하나씩 따져 나가기에는 아이의 거짓말이 이후에 나한테 걸리지 않기 위해 조금 더 정교해질 것 같은 예감도 들고, 어떻게 대응할지 사실 난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씩씩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아이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조금 세련되게 우리 아이의 거짓말에 대응하는 방법들을 한번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에 대해서 좀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거짓말의 원리부터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자, 이거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자판기를 좀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이죠? 네. 자, 우리가 만약에 웰치스를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웰치스가 판매하는 자판기가 어떤 지정된 지점 한 곳에 딱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웰치스가 먹고 싶을 때마다 거기 가서 이제 웰치스를 먹었었던 거죠. 자, 그랬는데 어느 날 목이 말라서 웰치스를 먹으러 갔는데 그 자판기에 웰치스가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안 먹었죠.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한번 다시 갔어요. 근데 또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웰치스가 좀 먹고 싶다고 하더라도 점점 거기를 갈 가능성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내 경험에 거길 갔을 때 헛걸음했던 경험들이 생기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냥 내가 지나가다 혹시나 해서 봤는데 거기 웰치스가 이렇게 가득 차여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날에 웰치스가 먹고 싶을 때 그곳을 찾아가게 될까? 네. 이론적으로 굉장히 확률이 높아요. 이걸 간헐적 강화라고 얘기를 해요. 네. 우리 일상에서 이런 간헐적 강화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도박 같은 거. 도박이 항상 우리가 제 팟을 터트리는 건 아니잖아요. 해보진 않으셨겠지만.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독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끈기 있게 도박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들을 얻게 되는 경험들이 누적이 되면서 이거 계속 펴보면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있어. 이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거짓말의 원리하고 굉장히 똑같아요. 거짓말도 한번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끼는 뭐 유리컵을 깼어요. 이제 엄마가 나한테 이거 누가 그랬냐고 해요. 모르는 척을 해요. 통했어요. 엄마가 그냥 조용히 치워요. 자, 그 다음에, 뭔가 어질러서 엄마가 이거 누가 어질렀냐고 물어봐요. 나 모른 척을 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혼을 내기 시작해요. 네 방 네가 어질렀지 누가 어질렀냐는 식으로 혼을 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내가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목이 근질근질한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 엄마 이거 되게 쉽게 알고 나 거짓말했다고 한 번 더 혼낸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일부러 거짓말을 좀 피하는 양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죠. 우리의 이 일상에서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할까라는 거죠. 우연이라도 한 번은 거짓말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또 통해버려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이거 통하는 거였는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거짓말을 할 가능성은 조금씩 높아져요. 간헐적 강화를 받는다는 맥락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진짜 셜록 홈즈가 돼서 100%의 검거율을 갖지 않는 한은 우리 아이는 이 거짓말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거짓말로 유명한 실험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몬트리올 소재의 맥릴 대학에서 빅토리아 타로아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자, 아이들을 두 집단으로 나눠요. 그리고 한 집단의 아이들한테는 양치기 소년을 들려줘요. 여러분 양치기 소년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죠? 그렇죠?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혼인할 수가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어를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 다른 집단의 아이들에게는 워싱턴의 체리 나무라는 책을 읽어줘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아빠 워싱턴한테 조지 워싱턴이죠. 조지 워싱턴한테 그 도끼 하나를 선물해줘요. 애 생일에 왜 도끼인가 싶긴 했는데 아무튼 도끼를 선물해줘요. 얘가 이 도끼를 가지고 아빠가 아끼는 체리나무를 그냥 찍어버린 거예요. 아빠가 나중에 알았죠.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워싱턴이 이거 자기가 한 거라고 하면서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워싱턴 아빠가 내가 비록 체리 나무를 잃었지만 정직한 아들을 얻었다고 하면서 이제 아들을 칭찬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각각의 동화책을 읽고 나서 이 이후에 이 아이들의 거짓말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추적해서 연구를 해 봤는데 연구 결과 오히려 이제 양치기 소년 "네가 거짓말을 하면 너 혼날 수 있어."라는 거를 메시지를 이제 받았던 아이들은 그 거짓말이 계속 유지가 되거나 더 많아지는 양상으로 나가게 돼요. 되게 의외죠.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혼날 수 있어."라는 메시지, "너는 오히려 더 칭찬을 받을 수 있어. 굉장히 중요한 가치야."라는 거를 이제 배웠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양상들이 이렇게 점점 낮아지게 돼요. 네. 여기에서 이제 주고 있는 메시지는 그거죠. 아이한테 뭔가 건강한 퇴로, "네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너는 혼나지 않을 수 있어."라는 건강한 퇴로를 만들어 준 후에 이제 아이한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럼 아이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하면 애들이 솔직하나요? 뭐 끝까지 잡아떼면 어떨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쵸. 애기가 뭐 끝까지 끝까지 잡아떼면 어쩔 거야. 그쵸? 자,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한 여러분의 전략을 제가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제가 이걸 이름을 진실 선방법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방법은 여러분이 대충 어느 정도는 우리 아이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심증이 있을 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만약에 유리컵을 깼어요. 그래 놓고선 자기는 아니래요. 이건 비슷한 유사한 사례 굉장히 많죠. 막 자기가 어질러 놓고 자기 아니라고 한다든가 이런 경우 되게 많을 거란 말이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 맞잖아." 막 이렇게 가주면 안 된다는 거죠. 잡아떼면은 여러분 막 CCTV 달아 놓고 아이한테 보여주지 않는 한은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밀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추궁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선빵해 버리세요. 음. 대충 알잖아. 심증은 있잖아. 어지를 얘밖에 없고 만질 거는 우리 애기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들면은 그냥 "네가 했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잠정적으로 "너가 너임을 엄마는 알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의 의도를 읽어 주시면 돼요. "아 우리 애기 너 실수로 떨어뜨린 건데 엄마한테 혼날까 봐 그랬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끝까지 아니라고 해요. 자,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아이고 괜찮아." 여기서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때 이라고 쪽두궁하는 반응이 오면 여러분 이때를 놓치면 안 돼요. 이때는 아이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줘서 고맙다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찬스예요. 물론 아이가 "엄마 사실은 내가 했어. 나 혼날까 봐 그랬어." 이렇게 말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스텝 1은 첫 단계는 네가 이렇게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엄마는 네가 솔직하게만 얘기를 하면 절대 혼내지 않아."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 포석을 딱 깔아 놓는 거예요. 어. 자, 그다음에 아이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는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언어로 얘기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네.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여러분 요거를 좀 다지는 시간을 가져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한번 여러 상황에 좀 응용을 해서 연습을 해 볼게요. 동생 자기 방을 자기가 어질러 놓고 엄마가 정리를 하라고 했더니 아이가 그냥 이거 동생이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물론 동생이 어지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동생이 요만큼 어지르고 자기 이만큼 어질러도 다 동생한테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이럴 때도 여러분 추궁하지 마시고 "야 네가 더 많이 어질렀잖아. 동생이 이만큼 어질러." 이런 식으로 추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의도부터 알아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의도를 알아줄까요? 우리 아이가 자기가 어질러 놓고 또 동생한테 독박 씌우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치우기 정말 싫거나 엄마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엄마 동생이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유 우리 애기 이거 치울 게 너무 많아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 우리 애기도 치워 보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많아서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아까 동생이 아까 쪼끔 이제 어지른 거 그것 때문에 그랬어? 우리 애기 방을 동생이 어질러서 우리 애기 엄마한테 얘기해 준 거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응." 이라고 얘기하면 "어유 우리 아이 이거 엄마가 너가 이렇게 어지른 것보다 엄마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줘서 엄마 너무너무 고마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인스타그램에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제 어떤 분이 남겨주시니까 내가 너무 귀여워서 올렸어요. 아이가 뭔가 화가 났어요. 짜증이 났어요. A씨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ABC 중에 C 얘기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아이 사실 이건 뭐 혼낼 것도 아니에요. 이제 모면을 하는 거니까요. 되게 스마트하게 모면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가 이 기회에 아이가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 아이의 의도를 읽어주는 거죠. 너 엄마가 하고 싶은 거 자꾸 하지 말라고 해서 너무 속상해서 A씨라고 얘기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화내서 너 당황했구나. 요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너 엄마는 네가 실수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보다 엄마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준 게 더 고마워. 이렇게 답변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자, 그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많이 우리 떡 패밀리들이 이제 적어놨던 건데 아이들한테 너 씻었냐고 물어봤을 때 씻었냐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씻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은 거죠. 이거 뭐 숙제도 마찬가지 숙제했어 이랬는데 나중에 보면 숙제 하나도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자 이럴 때도 이제 증거 원칙으로 야 네 손에 야 이거 사인펜 묻어 있는 거 안 지워졌잖아 이렇게 꼬치꼬치 가지 마시고 그냥 보면 알잖아요. 우리 애기 안 씻은지 알잖아요. 그러면 왜 씻는 게 그럼 너무 귀찮아서 엄마한테 그렇게 안 씻고 있다가 엄마가 갑자기 물어봐서 당황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 요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 애기가 씻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물어봐서 우리 애기가 이렇게 답한 거야? 요런 느낌. 그래서 아이가 응이라고 얘기하면 안 씻는 것보다 엄마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준 게 엄마는 더 고마워. 요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자, 이게 스텝 1이에요. 스텝 1은 계속 이것만 반복. 진실선빵법으로 네가 거짓말해도 나는 알고 있어. 그리고 네가 거짓말한 의도 나도 알고 있어. 근데 네가 그렇게 솔직하게 인정을 하면 엄마는 그게 엄마는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나는 혼내지 않을 거야. 네가 솔직하게만 얘기하면 나는 혼내지 않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이제 충분히 던져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스텝 2는 무엇이 될까요? 스텝 2는 정말 아이가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엄마가 강화해 주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 줘서 너무 고맙다는 식으로. 자, 그럼 스텝 3는 뭐가 될까요? 스텝 3는 아이가 솔직하게 얘기해 주면 이걸 책임으로 연결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엄마 사실은 내가 어지르게 했는데 동생도 조금 어질러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 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칭찬해 주면서 그러면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고 아이가 내가 어지른 거 내 치울게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칭찬으로 가주는 거죠. 그리고 ABC 중에 C를 얘기했다고 했을 경우에도 책임지는 건 사과죠. 사과를 하면 또 칭찬해주는 거고 손 씻었다고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아이가 책임질 수 있는 건 뭐죠? 바로 가서 씻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이한테 너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뭔가 잘못하고 궁지에 물렸을 때 그거를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면 그게 어떤 가치보다 어떤 행동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라는 메시지를 엄마가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는 자기의 실수 앞에서 아니면 위기 앞에서 자기의 잘못이나 실수를 당당하게 인정을 하고 멋지게 책임질 수 있는 아이로 성장을 할 거예요. 자, 우리 떡 패밀리들 그러면 예쁘게 키워주세요.